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날씨가 여전히 한여름처럼 뜨겁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열대야도 기승인데요. 이례적인 9월 늦더위와 함께 태풍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날씨만 보면 8월 같습니다. 오늘도 엄청 더웠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져서 이제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백로가 지난 주말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이 날씨만 보면 뭐 거의 한여름처럼 뜨겁습니다. 여전히 이제 반소매 차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고 또 에어컨을 다시 켰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이제 9월치고는 꽤 더웠었는데 오늘은 좀 기록적으로 더웠습니다. 오늘 이 자동기상 관측망에 의하면 경기 안성의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고요. 또 경기 그리고 경북 의성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예년 같으면 이제 8월 중에서도 이 상당히 더운 날이 이제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 날인데 오늘 이제 9월 초순인데 이 8월만큼이나 상당히 더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3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지난 1939년 이후에 이 85년 만에 9월 상순으로는 이 가장 더운 날로 이 기록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록적인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비율로 보자면 이 80% 정도 해당되는 지역이 이 폭염특보가 발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도 지금 잘 나와 있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폭염 경보가 발효가 돼 있거든요. 예, 좀 더 진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짙은 보라색이 폭염 경보 지역이고 이 폭염 경보는 체감 온도가 이 35도 이상 올라갈 때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지금 폭염 경보, 그러니까 9월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 폭염 특보제를 운영한 이래로 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9월 폭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낮더위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열대야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주는 여전히 열대야 신기록을 쓰고 있고 서울 역시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열대야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열대야는 이제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극심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열대야가 좀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제주는 여전히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오늘 기준으로 63일이 관측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달째 극심한 밤더위에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 역시 기상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던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이 서울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제주와 달리 이제 내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보면 낮에는 좀 뜨겁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좀 제법 선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습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와 달리 오늘부터는 이제 열기에 더해서 한반도 남쪽에서 습기가 들어오면서 좀 상당히 끈적한 더위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증기들이 열대야를 유발을 하는데 이 수증기는 열을 붙잡는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달궈진 지면의 열기가 이 밤에 이 수증기에 막혀서 이 더디게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네. 열대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이렇게 습도가 높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례적으로 또 습기까지 높아지면서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밤과 또 내일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기록입니다. 이 역대 가장 늦은 서울 열대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인 9월 폭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절기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백로가 지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 절기가 상당히 좀 무색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례적이고 기록적인 9월 늦더위는 지난 8월에 한반도에 극심한 폭염을 만든 이 티베트 고기압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티베트 고기압은 9월로 좀 넘어가게 되면 좀 세력이 약화하면서 중국 쪽으로 수축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티베트 고기압, 지금 그래픽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티베트 고기압이 9월인데도 한반도 쪽으로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딱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북쪽 대륙의 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 공기를 좀 차단하는 역할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고기압이 상공에서 마치 소뚜껑처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다 보니까 예. 이 폭염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기압은 이제 말 그대로 이 기압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압력솥을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강한 압력으로 이 열기를 가두면서 고온 현상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9월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남쪽에서 열기 하나가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반도 남쪽을 보면 작은 열대의 저기압이 빙글빙글 맴돌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기압에 막혀서 한반도 쪽으로는 올라오진 못하지만 남쪽에서 빙글빙글 맴돌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 열기와 함께 습기까지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좀 그렇게 끈적거리는 더위는 아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습기가 동반이 되면서 상당히 체감하기에도 좀 더위가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 습기 때문에 밤에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올해 이제 더위 관련된 보도를 보면 뭐 사상 최고, 역대 최고, 뭐 역대 처음, 뭐 조금 전에도 이제 김 기자도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껏 없었던 더위가 나타났다는 건 이건 역시도 기후 변화 영향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뭐 거의 더위와 관련된 기록 대부분 경신이 됐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의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1위였고요. 그리고 열대야, 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일수도 최다 기록,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9월에 들어서 이례적인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올해 9월도 이 최고 기온과 관련된 기록들이 뭐 거의 상당히 깨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더위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앞서 티베트 고기압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티베트 고기압은 해발 3,000m가 있는 이 고원에서 고원이 달궈지면서 만들어지는 열적 고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철에 이 고원에 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여름철의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을 좀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이 많이 덮여 있고 적게 덮인 것은 뭐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어떤 기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기후 변화로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면 이 눈 덮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눈이 적게 쌓이고 눈 덮임이 없어지게 되면 티베트 고기압의 열기는 더 강해지고 이 티베트 고기압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고기압이 앞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네. 올해처럼 이 한반도 상공에 이 상공을 뚜껑처럼 마치 가둬서 열기를 가두는 그런 극심한 더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을 몰고 왔던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중으로 뒤덮이면서 이중 고기압 구조가 나타나면서 아주 극심한 더위가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학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마 올해 여름이 향후 100년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되면서 계속 더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말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기록적으로 더웠지만 이 앞으로 뭐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올해보다 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날씨도 전망을 해보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추석 때도 그러면 계속 덥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서울의
낮 기온을 좀 살펴보면 네. 내일이 34도 안팎까지 올라가서 오늘만큼이나 좀 덥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레는 이번 더위가 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9월 중순 기록으로는 기상 관측사상 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 기온 예보가 35도가 예보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0.2도, 0.3도 정도만 더 올라가더라도 9월 전체 기록도 지금 깨질 가능성이 있는 아주 기록적인 늦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그래도 이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을 식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폭염은 한풀 꺾이지만 일단은 추석 연휴까지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어떤 이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더위가 완전히 가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여름 올해 추석이 좀 빨리 있는 것도 있지만 올해 추석은 좀 여름 같은 추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한반도 남쪽에서 열대 저압부, 태풍의 씨앗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열대 저압부가 추석 연휴쯤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열대 저압부의 영향에 따라서 세력이나 이동에 따라서는 지금 예보했던 것보다 조금 또 기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한반도 남쪽에서 열기와 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보했던 것보다 기온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추석 연휴가 상당히 더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 이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기상 정보를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풍 소식도 알아보죠.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11호 태풍 야기 그야말로 중국과 베트남을 강타했는데 최근 보면은 이렇게 태풍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달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11호 태풍 야기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 이어서 이 주말에 중국과 베트남까지 강타를 했습니다. 이번 태풍 야기의 북상으로 이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최소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이 태풍 야기가 이제 중국 하이난을 접근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어서면서 이 태풍 분류 중에서는 최고 등급, 그러니까 이제 슈퍼 태풍, 우리 기상청 분류로는 초강력 태풍 등급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30년 새 상륙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 야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10호 태풍 산산을 좀 생각해 보면 산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보이면서 일본에 큰 피해를 안겼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태풍들이 세력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물은 이 공기와 다르게 서서히 데워지기 때문에 바다의 수온은 이 9월에 가장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이 따뜻한 바다에서 태풍들이 많은 에너지를 머금고 상당히 크게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태풍들이 발생하고 발달하는 이 북태평양의 수온을 보면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평년보다 이 3도에서 많게는 5도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연 변동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지만 이건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공기가 뜨거워진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진 열을 이제 바다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바다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태풍들이 연료가 되는 이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게 되면서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도 이 기후변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뭐 태풍 야기든 산산이든 지금까지의 태풍들은 이제 한반도를 잘 비껴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올라오는 태풍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추가 태풍을 전망해 본다면요?
네, 일단 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지만 뭐 일단 많은 수치 모델에서 추석 연휴쯤에 태평양에서 태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호 태풍이 되면 이제 버빙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부여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이 태풍이 온다 안 온다를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이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태풍의 아랫단계인 열대저하부에서 그친다는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예측 모델에서는 태풍이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오늘 예측에서는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하루 만에 완전히 방향이 크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일관성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예측은 아니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이 이 열대 폭풍이 한반도 남쪽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풍 영향은 아직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대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전해드렸지만 지금 동아시아 지역의 주변의 바다 수온이 좀 비유를 하자면 거의 펄펄 끓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수온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바다가 올해 기록적인 폭염도 있었고 지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수온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등급의 태풍이 올라오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태풍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바다가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우리나라에 또 돌발적인 폭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폭염 아주 이례적인 늦더위에 좀 시달리고 있지만 또 한순간에 이 폭우 혹은 또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